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이제 본격적으로 까기 시작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본격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게 웃기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트럼프를 안 까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이제 그만큼 트럼프가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완전히 폭로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대한 언론이 제가 볼 때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봅니다. 이제 CNN에서 보도했어요. 뭐 안티 트럼프 방송이죠.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나치 독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두고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재자를 찬양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참모들이 폭로했습니다. 트럼프가 인사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존 켈리 전 비서실장도 잘못 고른 겁니다. 존 켈리보다는 차라리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훨씬 낫죠. 스카라무치를 11일 만에 해고한 게 존 켈리 때문이었거든요. 둘 다 문제였지만 스카라무치 입장에선 자기 비즈니스 다 팔고 어렵게 팔고 그리고 공보실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11일 만에 자르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 트럼프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존 켈리, 정신 나간 존 켈리 말 듣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조언으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해고한 것도 역시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누가 그렇게 해줘도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정치 루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런 인사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폭로들이 막 나온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폭로, 트럼프가 뭐 김정은을 사랑한다, 히틀러를 사랑한다, 푸틴 사랑한다, 그리고 뭐 스탈린을 사랑한다, 나 독재자들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내가 볼 때는 그 표들 안 사라져요. 트럼프를 찍을 사람들은 이미 확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부동층, 그러니까 스윙보를 왔다 갔다, 트럼프를 찍을까 바이든 찍을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바이든 찍어라라고 하는 모양새요. 이런 기사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쓴 기사입니다. 대다수 한국 한인들은 그대로 이게 이제 CNN이 신이니까 그대로 보도를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도 훌륭하다, 브릴리언트하다. 그리고 김정은을 두고도 괜찮은 사람, 오케이 가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에 대해서는 환상적이다, 팬타스틱이라고 평가했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일관되게 칭찬했다고 참모들이 회고했는데 그게 뭐 어째서요? 예? 트럼프가 독재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지금 떠들고자 하는 건 존 켈리 같은 정신 나간 사람이 떠들고 있는 것. 존 켈리는 사성 장군이라고 해도 절대 존경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트럼프 독재하려고 해도 미국은 시스템이 그렇게 못하게 건국 아버지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예? 집행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게. 얘네들이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크 뉴스들이. 아, 독재자 될 거야, 트럼프. 독재자 될 거야.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이 외교에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외교는 거의 전적인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이. 사실상. 그래서 CNN 앵커 짐 슈러는 자신의 책 The Return of Great Powers 출간을 하루 앞둔 11일 책에 수록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CNN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핵심 참모였던 사성장군 출신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은 백악관 비서실장을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히틀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존 켈리는 트럼프가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이미 선언한 사람이에요. 예.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안 좋아요. 다 배신 때린 것 같아요. 다 트럼프가 먼저 배신 때리거나 예를 들면 마이클 플린한테는 먼저 배신 때렸죠. 아니면은 배신 당하거나 뭐 배신이라고 하긴 그렇죠. 마이클 플린은 잘못 조언을 받았긴 했지만 짐 매리스도 트럼프 굉장히 싫어하고 존 볼튼도 전 국가안보부장관도 싫어하고 트럼프를 다 바이든 지지. 제가 볼 땐 다 그 사람들 바이든 찍을 거야 아마. 앤서니 스카라무치 공보실장도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을 찍을 겁니다. 측근들 중에 아마 트럼프 지금 마이크 폼페오도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요새. 트럼프 측근들 중에 트럼프 선언 나는 이번에도 트럼프 지지할 거야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보면. 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 정도? 이건 분명히 이거는 트럼프가 문제 있든지 그 측근들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저는 양쪽에 다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측근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나비스였고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딥스테이트 분자들을 너무 많이 고용을 한 것도 실수였고. 한번 존 켈리 얼굴 볼까요? 자,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해서 트럼프 원래 군인들 좋아했잖아요. 군인들 좋아하다가 이제 개피 본 게 이제 트럼프인데 짐 매리스도 뭐 미친 개라고 막 칭찬하고 WWE 그 레슬링장에 있는 것처럼 미친 개 나와 뭐 이러면서 막 두둔했는데 진짜 무슨 유세장에서 로우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당선인 신분 때 이제 소개했는데 짐 매리스는 민주당에 가까운 인물이고 민주당원에 존 켈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제가 볼 때 트럼프가 권한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이면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지. 이제 트럼프도 많이 이렇게 처음엔 좀 당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내가 누구 골라야 되지? 이 사람 믿을만 하지. 군인들 난 좋은데 군인들로 하자. 또 고등학교를 또 이제 군사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군인은 잘할 거야. 복종할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켈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히틀러도 좋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라고 하자 트럼프는 히틀러는 경제를 재건했다. 이렇게 회고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저도 히틀러 굉장히 어, 싫어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은 정말 탁월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분야가 너무 많아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아우토반 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뭐 벤츠, BMW, 뭐 보스, 뭐 그 독일 나치 유니폼들이 다 보스잖아요. 휴고 보스. 그럼 그거 다 보이콧 시켜야죠. 그거 다 나쁜 놈들이면은 예? 벤츠, BMW도 전 세계에서 팔지 못하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히틀러의 경제 정책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독재자라는 건 뭐 잘못이고 뭐 유대인 600만 학살 굉장히 큰 잘못이고 이 사람이 뭐 어, 죄가 많은 사람인 건 사실이죠. 히틀러가. 이제 카니에 웨스트는 근데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적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유대인 사랑한다. 뭐 이렇게 저기 에라프 히틀러를 사랑한다. 그렇게 인포월스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 히틀러 그러면 600만 실업 문제 해결한 건 사실이에요. 독일에. 예. 세계의 대공황으로부터 가장 먼저 회복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이거는 히틀러의 공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제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죠. 예, 국민 총생산이 이제 35%나 감소하면서 실업자가 급증했고 1932년에는 실업자가 560만 이렇게 이상이 이제 실업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가용 노동자 3분의 1이 실업자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3.3%가 실업자가 됐다는 게 실업률 33.3%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예, 사실상 정말 살기 힘든 국가였죠. 독일이. 그때 이제 히틀러가 등장했는데 불황이 절정이었던 1933년 1월에 이렇게 독일 리더가 됐죠. 독재자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3년 뒤에 실업자를 160만 명 선으로 이렇게 감소시켰고 세계 대공황 이전인 1928년 수준까지 독일 경제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1936년 실질 국민 총생산은 나치 정권 이전 최고였던 1928년을 15%나 이렇게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정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팩트예요. 히틀러 그러면은 무조건 나쁜 것만 이렇게 물론 나쁜 놈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쁜 놈이라도 경제 성장을 이렇게 했다는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팩트인데. 그러니까 역사책도 이렇게 자세히 그 뻥카가 많아요. 역사책도 보면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 그 세계 대공황으로 커다란 피해를 받았던 나라 가운데 가장 회복이 빨랐던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고요.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그 대공황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한 1941년쯤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훨씬 더 빨랐던 거예요. 1933년이니까
8년이 더 빨랐던 겁니다. 이건 히틀러의 리더십 덕분이었다는 얘기가 이거는 그 대다수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예요. 인정하는 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거의 미친 수준이었죠, 독일에서. 근데 이게 거의 완전 고용 수준까지 이렇게 독일 경제가 우뚝 일어난 거예요. 히틀러 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 열광을 했던 거예요. 또 세계 대공황 이래 열강들은 무역을 폐쇄하고 자국과 자국이 지배하는 식민지하고만 교역하는 그런 블록 경제화가 진행됐죠. 그래서 뭐 미국, 영국, 뭐 일본 이렇게 뭐 식민지들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독일은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토 침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히틀러가 국내 정책으로만 이렇게 훌륭하게 경기를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병합 뭐 이런 침공은 경기 회복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히틀러의 경제 수완, 경제 정책은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를 그냥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런 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잘 살았잖아요, 독일이. 어쨌든 히틀러 통치 아래서. 그러니까 히틀러 통치 전에 개판이었던 나라가, 예? 가난에 찌들었던 나라가 어쨌든 히틀러가 들어서면서 우뚝 경제가 우뚝 일어선 거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팩트이자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뭐 얘기하자면 이제 나쁜 천재죠, 나쁜 천재. 솔직히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나쁜 독재자긴 하지만 능력은 정말 탁월한 사람. 뭐 연설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금지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트는 것조차. 네. 들으면 현혹될까봐. 히틀러가 가장 중요시한 게 이제 경제 정책이었어요, 사실. 집권 이틀 후에 그 1933년 2월 1일에 바로 이렇게 4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연상되는데요. 4개년 계획 그 주요 골자를 보면 공공사업으로 실업 문제를 해소한다. 그리고 가격 통제를 통한 인플레 억제하고 피폐한 농민, 중소, 수공업자 구조. 그리고 유대인, 전쟁 이득자 재산을 국민한테 분배시킨다. 그럼 그때 대부분 이제 금융권은 이제 유대인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독일 경제계의 재편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가. 지금부터 4년만 기다려라. 4년 안에 실업 문제 해결하고 독일 경제 내가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히틀러가 이제 중요시했던 게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나치당이 창당할 때부터 가장 중요시했던 게 히틀러가 이제 서민들이 일단 잘 살아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갖던 사람이에요. 그 히틀러가. 왜냐면은 인플레 공황 이렇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피해를 본 게 서민층이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이거 살려야 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치안이 악화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라는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살려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히틀러. 그래서 나치당도 이제 그런 철학을 갖게 주입을 시킨 거죠. 히틀러가. 나치 독일은 실업자나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과감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제를 했어요. 히틀러가 연설 내용도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히틀러 그 연설 내용을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유튜브에서 지금도.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는 이제 몇 개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거 좀 무삭제판으로. 근데 들으면은 완전히 우리가 그 역사책에서 줄 땐 미치광이 저런 미친놈이다 했나 어떻게 유대인을 600만 학살하고 막 그랬는데 히틀러가 어쨌든 그 국내 정책 그 독일의 그 특히 경제 정책을 펼친 것을 보면은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면인데 그러니까 그 다른 리더들이 이렇게 경제 정책을 놓고 보면 경제 정책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연설 내용도 보면 연설을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그 히틀러가 이렇게 연설을 한번 하고 나면은
한 3-4시간 동안 거의 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을 이렇게 진이 쫙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땀도 어마어마하게 흘리고. 막 그렇게 그 괴성 지르면서 막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어필했나 봐요. 지금 시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은 정신 나갔다는 미친놈 소리 듣고, 그랬겠지만. 근데 이렇게 경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좀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경제 얘기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의무로서 제일 먼저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국민들에게 일을 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다시 실업 늪으로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 서민들을. 그래서 고소득계층에 1년간 다량의 버터를 얻게 하는 것보다 일반 대중에게 싼 값에 파스타를 확실하게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또 일반 대중이 또다시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그렇게 히틀러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유대인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은 또 특히 우린 제2의 유대인처럼 똑똑해 막 이런 거를 또 칭찬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거 정말 미국 여러분께서 만약에 미국에 오시면은 정말 그거 착각이에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유독 좋아하지만 유대인들 근데 제2의 유대인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면은 정말 곤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절대로 그렇게 막 나도 유대인 잘 나가고 있지 미국에서 실제로 부자들도 많고 나도 제2의 유대인이야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은 자칫 정신 나갔다는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약간 그럼 신격화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실 싫어하는 민족도 많이 있습니다. 예, 보면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제 나치가 그냥 유대인 무지막지하게 죽이고 진짜 나쁜 놈들 뭐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 다 보고 뭐 할리우드 영화들 보면은 다 아카데미상 받는 게 나치 관련 영화들이 많이 받지 않아요? 거의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그렇지만 예? 그건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심의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많아서 할리우드가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뭐 세상에서 이렇게 학살당한 데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독일 국민들이 다 그냥 정신병자들이었나 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렇게 미치광이 히틀러를 따르는 걸 보면. 그러니까 히틀러가 미치광이였더라도 일단 경제를 이게 먹고 살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 리더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거는 뭐 사람이라는 게 다 완벽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따르는 거죠. 그전에는 배고파 미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살기 힘든데 배부르게 해주고 밥 먹게 해주고 가족 밥 먹게 해주고 뭐 이러면은 친인척들 뭐 먹게 해주고 그러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리더를. 그러니까 그 히틀러를 지지한 배경에는 겨우 경제 정책 독일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라서 히틀러를 따랐던 게 아니라 경제가 살았기 때문에 히틀러를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슈들을 잘 짚은 겁니다. 히틀러가. 물론 그 이슈를 짚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한 건 있죠. 유대인들을 너무 이렇게 대량 학살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건 굉장히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고 살기 힘들면은 이게 정신이 횟가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그때 독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미치광이가 딱 나타나서 몇 가지 이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하고 경제 정책 이런 거는 이런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라가 전부 다. 뭐 어쨌든 미국이 쑥대밭으로 만들긴 했잖아요. 독일을 결국엔. 다시 또 한번. 제가 볼 때 미국은 아마 모든 독재자들의 적이 아닌가 싶어요. 이 독재자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망치로 이렇게 때려 누르듯이 미국이 이렇게 좀 독재자들을 무너뜨리는데 일가견이 있죠. 뭐 히틀러 그러면은 뭐 저기 돈 때려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군 예산부터 이렇게 집어넣어서 군사국가로 키웠다는 그런 인상이 굉장히 이제 강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사실 그때 1942년까지는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군사 비율이 영국보다도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그 공공사업, 뭐 아우토반 이렇게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이런 공공사업 그리고 국민 복지 증진에 먼저 예산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치 독일이 그 국민을 위해 지출했던 비용은 1935년에 1인당 210마르크였는데 나치당이 집권하기 전인 1932년 185마르크보다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치 독일이 국민 복지에 사용한 돈이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가장 중요시한 게 이제 실업률을 이제 낮추는 거고, 실업률만 잡으면은, 실업 대책만 제대로 이렇게 잘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권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히틀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히틀러 말대로 정권을 잡자마자 최우선적으로 실업 대책에 나섰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면서 히틀러가 이제 독일에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끈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상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거의 전폭적인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일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아우토반을 히틀러가 만들었죠. 그런데 뭐 오케이, 아이디어가 뭐 히틀러한테 나온 거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다. 근데 그걸 실행한 거는 히틀러였고, 히틀러가 원래는 그전에는 막 이 규모 뭐 3억 마르크 뭐 이 정도 만들자 뭐 이런 수준에 그쳤다면은, 히틀러는 20억 마르크를 이렇게 때려 부어 가지고 이걸 어마어마한 규모로 추진한 사람이에요. 강력하게. 그거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아우토바는 없었어요. 예,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감성이 독일 경제 부흥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아까 트럼프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트럼프가 히틀러를 보면서 잘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점들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돼요. 아우토반은 나치당 집권 직후 정권 홍보 차원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고, 1935년 5월 1일 국민 노동절에서 히틀러는 6개년 계획으로 전장 17,0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발표했어요? 누가 건설한다고 발표했어요? 히틀러가. 그럼 아우토반이 누가 한 겁니까? 히틀러가 한 걸 인정해야죠. 그것도 우린 히틀러 싫어, 히틀러가 안 했어. 이러면은 진짜 이제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거죠. 좋은 거는 주기 싫어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럼 타임지 올해 인물로 히틀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것도 존재하지 않은 거야. 타임지 그런 적 없어. 그렇게 또 얘기할 겁니까? 아무리 취소 문화가 유행하고, 예? 캔슬 컬처가 유행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러면 과거에 있는 역사책에 있는 그 독재자들 다 그냥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렇게 경제 정책만 놓고 이거 히틀러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천재예요. 그런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연설 실력도 그렇고, 물론 뭐 히틀러가 뭐 마약 많이 했다 막 이렇게 벌벌벌벌 떠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설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스피드를 복용한 거 아니야. 평상시에 이렇게 마약 복용을 했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기도 해요. 이렇게 히틀러가.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벌벌벌벌 떠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영상들 보면은 그냥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뭐 히틀러는 마약의 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히틀러가 여기 직접 기공식을 이렇게 거행을 했고, 이게 기공식 때 사진이고, 공사가 시작된 지 3년째 되던 해 1000km가 개통됐고, 전쟁 중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돼서 전쟁 끝날 때까지는 4000km가 건설됐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를 보면은 1963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뭐 6000km가 이렇게 건설이 됐다고 그러는데, 수십 년, 거의 한 60년 동안, 예, 한 55년 동안 6000km가 이렇게 건설됐는데, 그것만 놓고 볼 때 아우토반 공사 그 신속함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대 토목공사이자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처럼 후세에 감탄할 엄청난, 이건 인류의 승리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면은 이게 경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트럼프가 예전에 그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을 이렇게 물론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기반 시설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그런 법안은 이제 사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쪽 성향이 강한 그런 법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그 일반적인 공화당원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예. 무역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 더 가까운 인물입니다.
트럼프를 두고 극우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국 한인 언론들 대다수 극우인가 보다 하는데 극우하고 거리가 멀어요. 트럼프는 보면 이렇게 정책들을 보면.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뛰어난 점이 자금 조달을 이제 했다는 건데 아우토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히틀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가인 샤하트 박사를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국은행 총재, 경제장관이라는 중요 포스트에 이렇게 비나치 당원인 샤하트를 앉혔습니다. 그래서 샤하트는 1차 대전 후 극심한 인플레를 수습시킨 그런 인물인데요. 예, 그런 샤하트라면은 이렇게 특별한 무슨 묘안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히틀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샤하트가 막대한 자금을 준비하는데 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지 않게 그 16억 마르크를 이렇게 국채 발행하면은 독일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샤하트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일이 부활을 한 거죠. 그래서 히틀러 이렇게 지도력을 보면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믿으면은 전폭적으로 이렇게 믿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뭐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으면 아예 맡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믿고서 맡긴 거죠. 의심 많이 하면은 이것저것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히틀러는 이렇게 샤하트를 믿고 맡긴 겁니다. 경제 정책을. 그 뒤에 이제 그 군비 문제로 이제 샤하트하고 히틀러가 이제 갈라섰어요. 히틀러는 이제 계획이 있었죠. 군대를 키우기 위한. 그래서 나치 독일 실업 대책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아우토반은 현재도 독일 대동맥으로 이렇게 문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우토반 건설은 독일 과학기술을 결집했는데요. 자동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넓은 차선, 그리고 교차로나 건널목이 없는 입체 교차로, 또 졸음운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커브, 곳곳에 마련된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 도로 건설 기술, 그리고 인공과학 기술 최첨단을 걷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도 획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정한 거리마다 독일 오토모빌 클럽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말하는 서비스 에리어, 그러니까 휴게소. 한국에서는 이렇게 휴게소를 볼 수 있는데, 휴게소 개념을 만들었고, 또 관광 요소도 이렇게 확실하게 도입해서 풍광이 빼어난 곳엔 전망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이 발생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곳에 이렇게 그 수리 공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의사나 구조대가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망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고속도로의 모델이죠, 아우토반은. 뭐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80년대 한국에서 이렇게 아우토반이 광고, TV 광고에 나왔던 게 기억나는데 그게 아마 르망 광고였나? 지금은 사라진 대우 자동차 르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질주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르망 광고가 아니었다면 정정해 주세요. 아우토반은 실업 대책 일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제 집중됐는데 건설비 가운데 46%가 노동자 임금으로 배정됐습니다. 그걸로 살린 거예요. 독일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독특한 게 아우토반을 건설할 때 우선 노동자 임금부터 정한 뒤에 역산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하고 다른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지주에게 이렇게 지불한 돈이 워낙 많아서 노동자한테 돌아가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 일단 노동자들부터 이렇게 히틀러가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절반 가까이를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지급을 한 겁니다. 히틀러가. 또 나치 독일이 이때 잘한 거는 그 노동전선이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기업을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임금 착취를 불허했습니다. 일체 허용하지 않았어요. 또 이제 히틀러가 잘한 것 중 하나가 공공사업으로 매수된 토지는 해당 공공사업 계획이 결정됐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 결정되면 땅값이 올라서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투기하는 그런 일을 예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노동자 대우도 좋아하는데 각 건설 현장에 약 100개의 특수 설비를 갖춘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2만 명 노동자가 숙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전선의 위안 오락국이
아우토반 건설 현장 각 숙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스포츠, 독서, 영화, 상영 연극까지 이렇게 개최해가지고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그런 그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실현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나치 이렇게 역사 자세히 보면은 뭐 깊은 산속이나 계곡 공사 현장에서도 이렇게 영화 상영이 열렸고 이렇게 스포츠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아, 이게 못 살아 지독하게 못 살았던 나라가 이제 잘 사니까 잘 살게 한 그 리더를 이제 그 존경하고 열렬히 지지한 거죠. 거의 그 숭상한 거죠. 그 히틀러가 이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나치 이렇게 어떤 정책을 이렇게 세울 때 선전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프로파간다 이렇게 퍼뜨리고 선전을 굉장히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상세하게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뭐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이러 해서다라고 꾸준히 이렇게 주입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치 때 이렇게 별로 데모도 없었고 항의 시위가 적었습니다. 이게 기공식 아우토반 기공식에서 이렇게 사푸는 모습이에요. 그 히틀러. 이제 그 나치가 이제 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독일 고용 정책에서 어 고령자 그러니까 중년하고 고령자 채용을 우선으로 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라. 왜냐면 한 집안 그 기둥을 고용하면 우선 그 집안은 굶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심리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펼쳤고 고용을 이렇게 시장 기능에 맡기면 이제 자유시장에 맡기면은 이렇게 그 고령자들 고용이 힘들어지죠. 그 젊은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나이 있고 가정 있는 사람들 좀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가정이 이렇게 사회 기둥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젊은 사람보다는 좀 나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채용을 했고 또 공장에 결혼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렇게 그 고령자 그러니까 중년하고 고령자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채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고용주 위주의 그런 경제였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젊은 사람 힘내는 젊은 사람부터 채용을 했겠죠. 뭐 이에도 뭐 곡물 가격 그 안정법이라고 해가지고 곡물 가격도 함부로 이렇게 올리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뛰어난 걸 재능을 보인 사람이에요. 예, 확실하게 이렇게 머리가 두뇌 회전이 빨랐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잔인한 일들도 많이 저질렀죠. 뭐 이 사람이 또 저기 우생학도 신봉자 아닙니까? 우생학 신봉자 유제넥스. 그래서 뭐 장애인들도 이렇게 다뭐 지구상에서 뭐 사라져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유대인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다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면들은 사악하다고 얘기하기에 충분하죠. 진짜 사악한 인간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뭐 히틀러가 괜찮다라고 한 대목은 바로 이런 대목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 존 켈리 전 비서실장 말이 사실이라면 다른 뉴스들을 한번 쭉 점검하겠습니다. 이거 막 그 인터셉트에서 나온 건데요. 진보론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얼마 전에 전역했죠. 이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강연하면서 중국 상대로 야 트럼프가 칠 수 있으니까 트럼프 전에 내가 중국한테 미리 알려줄게. 그런 반역 행위를 한 인간이 클래스룸 다니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기나 봐요. 저는 이 사람도 딥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연봉 20만 4천 불인데 지금은 저기 JP 모르겐 체이스 무슨 은행 전문가가 됐다는 듯이 거기 이제 시니어 어드바이저 시니어 고문으로 이렇게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프린스턴하고 조지타운 패컬티 이렇게 조인되면서 수백만 불 이렇게 벌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근데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에 비할 바는 못 되죠. 힐러리하고 빌 클린턴은 백악관을 떠난 뒤 스피킹 피
강연료만 1억 5,400만 불이나 벌어들였어요. 자, 그리고 바이든이 어처구니 없이 사과했죠. 뭐 국정연설 때 불체자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레이컨 라일리가 그러면서 자기가 불체란 말 사용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살해한 사람한테 사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살인범아, 내가 너를 불체자로 부른 거 미안하다 이 얘기예요. 자, 트럼프가 또 잘못 임명한 국장 중에 한 명이죠.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남쪽 국경 통해서 이제 810만 명이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누가 이렇게 9.11처럼 미국 상대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공화당 완전 접수했죠.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그 스태프 멤버 60명을 무더기로 해고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에게 넣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라나 맥다니엘, 밋 롬니 조카인 라나 맥다니엘도 쫓아냈죠. 사실상 본인이 사임했지만. 그리고 그동안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너무 성전한 노래를 부르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예. 2018년에 79%였는데 작년에는 동성결혼 지지율이 71%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재차 틱톡 옹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미국인들의 적이라고 그렇게 규정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페이스북은 미국인들의 적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뭐 자기네 반대하는 사람들 섀도우 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베런스는 증시 시장이 계속 뜨거울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특히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뛰었다고 하고 레딧 미국인이 굉장히 많은 미국인이 사용하죠. 레딧이 이렇게 IPO를 앞두고 있는데 64억 불 목표로 이렇게 상장될 거라고 그래요. 비트코인이 이제 72,000불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세요. 이 책을 얘기했던 겁니다. 트럼프가 독재자들 칭찬한 책이 바로 이거 The Return of Great Powers, 짐 스쿠러가 이렇게 쓴 건데 이게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언급을 한 내용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고 특히 이제 시진핑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했어요. 시진핑. 예.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다. 14억 인구를 통치하지 않느냐. 그는 뛰어나다. 그러면서 독재 권력을 철권을 휘두르고 있다. 스마트하다. 브릴리언트하다. 재능이 있다. Everything perfect. 모든 게 완벽하다. There is nobody in Hollywood like this guy. 할리우드에도 이런 사람은 보기 힘들다. 시진핑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여론조사 A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또 휩쓸었어요. 모든 이슈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렇게 앞섰습니다. 자, 11월 선거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